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러시아의 갑작스런 침공으로 주민들이 속속 피난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제재에 겁먹기는커녕 더욱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운운하는데 분명히 알아두라. 이제 유럽은 고가스 1,000 입방미터를 2,000유로에 사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가스와 석유 가격보다 3배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메드베네프 부의장의 경고는 유럽의 각국에 섬뜩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은 물론 나토는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은 이미 불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나토군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토군을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여력도 없으며 제한몸 지키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군사적인 조치 이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의 목줄이 걸려있는 유럽연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가스와 석유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큰 상태입니다. 당장 유럽은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 송유관 노르트스트림의 거의 모든 자원을 맡기고 있다시피 하여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기만 해도 유럽은 당장 에너지난에 돌입해야 하는 목숨줄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볼모로 잡혀있는 유럽은 당장 러시아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부분을 너무 러시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사실이 당장 눈앞에 러시아의 위협 앞에 유럽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장 러시아에 의존만 하던 에너지 공급을 미국과 중동으로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유럽의 각 나라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유럽의 생명줄이 달려있다며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Go, go to. 유럽의 깡패 국가 러시아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간 재래식 전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30년간 유지되고 있던 유럽의 평화가 완전히 깨지며 유럽 전역이 전쟁 확산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도 매우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 등 동맹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침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러시아를 끝내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를 언론에 미리 공개하면서 김을 빼고 동맹들과의 공조를 과시했음에도 전쟁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을 위시로 한 유럽의 각국들이 테러 제재에 강하게 동참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들어오는 송유관 노르트스트림에 의존하는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증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발언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 독일은 아예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송유관을 연결하려는 노르트스트림 2를 가동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10년간 건설한 노르트스트림 2는 결국 가동 한 번 되지 못하고 제재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에너지의 탈러시아 움직임이 유럽의 각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유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는 결국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이 액화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이번에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은 유럽으로 막대한 LNG를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유럽은 LNG를 대량으로 운송할 배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현재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LNG 선박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1년 기준 전 세계의 LNG선 89%를 수주한 한국은 이미 LNG 선박 제조 기술에서 한국에 대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문이 폭주해 실제로 주문한 선박을 인수하려면 지금부터 몇 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일감이 밀렸지만 한국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한때 한국을 잡겠다고 국가가 직접 나서 싼 가격으로 후려치던 중국의 경우 그 악명 높은 품질 때문에 조선업이 완전히 몰락할 뻔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그룹 CSSC의 계열조선소인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CSI 글래드스톤호의 악명이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CSI 글래드스톤호는 건조한 지 불과 2년 만에 항해 중에 바다에서 배가 멈춰버렸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한시적 기간이지만 선박을 폐선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보통 한번 선박을 건조하면 20년은 쓸 수 있는 것이 LNG 선박인데 불과 2년 만에 도저히 써먹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국 선박의 심각한 품질에 구매자들은 학을 떼며 LNG 선박은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LNG 선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일본조차 이제는 한국의 조선사의 LNG 선박을 발주하는 형편입니다. 즉, 한국이 아니면 LNG 선박을 주문할 곳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웃돈을 얹어서라도 한국의 LNG선을 제조하기 위해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주문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당장 유럽 앞마당에도 미칠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이 되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산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K9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전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전 포격으로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평탄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사용하던 전술로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스탈린의 사상을 이어받아 포격전으로 적의 기세를 꺾고 그 다음 기동전에 돌입한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격전에 대항하기에는 현재 유럽의 나토군은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당장 한국에서 K9을 대량으로 도입해야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도입을 했으며 영국도 차기 자주포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K9은 이미 검증된 성능으로 전 세계 자주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자주포입니다. 이미 성능은 단종된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급할 경우 핀란드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사용하는 중고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1,000문 이상의 K9을 운용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K9을 생산하는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운용 중인 한국군의 중고 K9을 우선 구매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군의 흑표전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는 지난 30년간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오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중심 국가들은 국방비를 축소하며 자국의 국방력을 마구잡이로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EU의 맹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마땅히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은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한국군 하나만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전차의 생산 라인이 끊어진 유럽에서 새로운 전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싼 인건비로 장비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한데요. 독일의 최신 전차인 레오파드 2A7의 경우 현재 흑표의 가격의 2배가 넘으며 생산도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K2 흑표 전차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성능과 그 성능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와 흑표 전차 2대를 같이 테스트하면서 흑표 전차의 우수성의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습니다. 설원에서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앞질러가는 흑표 전차의 탁월한 기동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은 당장 군사 장비를 외국에서 사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설마 했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도네츠크 인근의 국지전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현재의 유럽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과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에 반해 유럽은 서로 다른 국가에게 안보를 떠넘기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며 안보를 너무 등한시한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가 이야기하던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로는 완전한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누구도 이런 형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지킬 군사력과 주변국과의 군사적인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누릴 평화를 위해 그만큼 자신을 희생해가며 적을 막아주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편안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